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설명에 함께 하게 된 이은실 강사입니다. 이번에 2026년 시험을 앞두고 저희가 소방직 합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출제 경향을 먼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는 일단 출제 경향 포인트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초시생인과 재시생에서 공부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상태가 이제 초시인지 재시인지에 따라서 제가 학습 전략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개강하는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출제 경향을 잡으셔야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학습 방향을 여러분께서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제 경향 좀 가볍게 익혀두시고 숙지해 주시고 학습을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소방 법령이랑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방에서 법규는 개정이 되게 잦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작년에 외웠던 내용을 뭐 그대로 갖고 시험장에 간다고 하면은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이번에 기본법도 소방 기본법도 마찬가지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 예전에 외웠던 그 법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결과죠. 그래서 법규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리고 신규의 법규로 어떤 것들이 좀 신설됐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시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외웠던 법규에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 그리고 기존의 법규랑 비교해서 개정된 사항 위주로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연소, 소화, 그리고 위험물 파트입니다. 이게 소방학 개론 내용이죠. 기존에 연소, 그리고 소화, 위험물 했을 때 좀 기본적인 개념만 다뤄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계속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념을 기초 개념을 좀 숙지하셨으면 이번에는 심화 개념까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소방학 개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소방학 개론 파트에서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계산 문제 부분이에요. 사실 소방을 하는데 이게 내가 수학을 하는 건가 이렇게 쉽대요. 보통 대부분 인식들이. 그래서 계산 문제를 너무 100%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보통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점 방지용으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안고 가시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공부하기가 되게 거부감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출에 출제됐던 등장했던 계산 문제는 좀 푸실 수 있을 정도로만 학습을 해주시고,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거나 심화해서 응용까지 하시는 것은 다른 개념을 보는 시간에 비해서는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산 문제도 좀 중요하지만 좀 적당한 수준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 가볍게 이렇게 파악을 해주셨으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전략이에요. 일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기본 개념 하시고 심화 개념 하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전체 범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정리까지 하면은 사실 거의 완벽한 커리큘럼입니다. 완벽한 커리큘럼인데 지금 우리 상황이 9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이다 보니까 이거 언제 막 기본 개념하고 심화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또 따로 할 시간이 사실은 좀 촉박한 기간이긴 해요. 이번에 또 3월 초로 소방직 시험이 앞당겨지기도 했고 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심화 개념 먼저 문제풀이랑 병행해서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시생분들도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끔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난이도 높여서 개념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과 재시생분들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초시생분들. 일단 초시생분들이 이제 9월 시작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거든요. 속도. 전체 범위를 빠르게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1회독 하실 때 너무 깊게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외우겠다, 암기하겠다라고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가시면 그 다음 진도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를 재빠르게 좀 가볍게 먼저 훑는다는 개념으로 회독을 해주시고, 적어도 이제 2회독쯤 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진짜 머리에 넣겠다라는 의지로 그때는 좀 암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회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독은 해주셔야 돼요. 사실 2회독 이상, 3회독 이상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가정하에 2회독까지는 좀 빠르게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해주셔야 이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학습을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큰 그림이 잡히게 돼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전 범위를 빠르게 반복해독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두면은 그 뒤에 이제 문제풀이나 동형 모의고사 같은 부분을 가지고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빠져있던 개념,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의 개념, 이런 것들의 큰 틀을 잡아 가시는 것이 이제 초신생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속도입니다. 초신생분들은 일단 속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일단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제시생이에요.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재생 여러분께서는 일단 큰 그림은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개념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취약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소방관계법규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뭔가 안 외워지는 법이 좀 따로 있어요.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좀 세밀한 개념까지 보충한다,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개정사항은 추가로 덤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이 잡혀 있으니까 재시생 여러분은 그냥 바로 심화 응용 단계 개념을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70% 정도의 개념을 숙지했다라는 인식이 드시면 70%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문제풀이를 바로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거 막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100%까지 숙달하고 숙지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면은 그것도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최소한 70% 정도의 개념을 내가 숙지한 상태로 동형 모의고사도 좋습니다. 문제를 단원별로 쪼개놓은 문제풀이도 괜찮아요. 어쨌든 문제풀이를 함께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합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 과정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오답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다음 시험에 내가 안 틀리겠지 하고 싹 지나가면 여러분의 합격도 싹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답이 왜 이게 정답이고 내가 왜 이 정답을 찍었고 이 정답은 왜 정답이 될 수가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으셔도 한 번쯤 훑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훑고 했을 때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것이 이제 본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오답 분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뭐 실수로 틀렸다 이런 것도요. 다음에 안 틀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내가 왜 이 정답을 찍었는가, 그리고 내가 찍지 않은 답은 왜 이런 것이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 번은 꼭 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일단 속도에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재생분들은 일단 심화 개념 모의고사 반복하는 거, 그리고 오답 분석, 오답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숙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9월, 10월 2달간 진행이 됩니다. 8주 동안. 이게 심화 개념입니다. 앞에 이제 심화라고 붙은 내용, 올인원 심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풀이가 병행이 돼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쪽이 조금 더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9월 정도 되면 대부분 뭐 문제풀이를 크게 이제 강조를 하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 비중이 꽤 높죠. 근데 본인 실력이 아직 뭔가 문제풀이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개념적으로 부족하긴 한데 뭔가 따로 또 챙겨볼 시간은 안 된다. 그러신 분들께 가장 적절한 게 이제 심화 개념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9월, 10월까지는 충분히 해도 시험 대비해서 그렇게 모자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반드시 개념 정도 숙지하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야 돼요. 9월이라 해서 남들 막 문제 푼다고 해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념 먼저 잡으시라는 거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9월달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과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으면 이제 11월로 넘어가셨을 때 파이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파이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주제를 단원별로 쪼개놨어요. 주제별로 쪼개놓은 문제풀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범위에 대한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거든요. 학습에서. 그래서 먼저 개념과 기출문제도 섞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경향이 파악이 되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소방학교로면 연소 파트, 뭐 소합 파트, 뭐 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소방기본법, 화재조사법 이렇게 단원별로 쪼개진 문제풀이를 11월, 12월 두 달간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월이 돼요. 1, 2월이 되면 거의 이제 시험 막바지예요. 사실 시험 막바지라서 이때는 거의 양치기로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월간을 동형 모의고사 시험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25문제, 25문제씩 그렇게 모의고사를 푸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미리 앞당겨서 학습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개념이 어느 정도 70%는 완성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들어오시는 거지 1월 달 됐는데 아직 개념도 몰라요 이러면 모의고사 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상황에 맞추셔서 내가 1월인데 아직까지 생각했을 때 개념이 한 50%밖에 차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주제별로 쪼개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습 상황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짜주시고요. 일단 이상적인 패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진행하면은 2월달 컬이 끝나면서 여러분이 3월 초에 바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표면상은 개념 강의는 9, 10월이라고 이제 끝났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개념 전체적으로 2월까지 유지가 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초시생분들은. 그래서 중간중간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해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심화 개념에 대한 내용을 좀 빈출에 해당하는 개념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좀 자주 출제됐던 위주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기출문제도 섞어서 같이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기출문제는요, 뭐 많이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횟수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출문제를 딱 보셨을 때 답이 기억날 정도?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너무 익숙한 겁니다. 이 문제가 몇 년도에 이거였고 이때 답이 몇 번이었다까지 생각이 나신다면은 더 이상 기출문제 풀이는 거기서 안 푸셔도 돼요. 더 응용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기출문제를 계속 병행해서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에 9월, 10월 그리고 파이널 문제풀이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진도별로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럼 누적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누적해서 보지 않으시면 당연히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죠. 그쵸? 뭐 한 달 전 또는 한 달 반 전에 배웠던 개념이 내가 혼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당연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웠던 개념들 어느 정도 위주로 누적해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니 테스트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도 범위가 누적해서 모의고사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에 해당이 되는 건데 모의고사를 보시고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오답 풀이 해드릴 거고 그리고 좀 자주 틀리는 부분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맞춤 지도로 해서 개인별로 이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학습 방향성도 좀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진행했을 때 이런 테스트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냥 겹쳐서 보여드렸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뭐 기본법을 배웠다. 그리고 예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보는 테스트지에는 기본법도 들어가고 조사법도 들어가고 예방법, 시설법. 그러니까 배웠던 순서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전체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남짓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전체 법에 대한 한두 문제는 항상 풀어보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누적해서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본다라는 압박감 때문인지 복습을 그래도 꾸준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누적 테스트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실을 수는 없고 이제 강의 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이해를 돕고자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뭐 실제로 위험물에 대한 폭발 현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험에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시간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소방학 개론이랑 소방관계법규가 9월, 10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은 소방학 개론 시간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9시에서 13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 8주 과정입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도 매주 금요일 9월 5일 금요일에 개강하고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9시에서 13시까지 진행되는 것이 소방관계법규입니다. 그래서 소방학 개론은 목요일에 수강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에 소방관계법규는 이제 금요일에 수강하시면 되는 것이 이제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는 시간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까지 마무리하면은 이 정도 내용까지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어떤 합격 전략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